안녕하세요, 적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대출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출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는데 왜 족장이라는 사람은 대출이 많이 나오는지, 왜 우리는 대출이 안 나오는지 궁금하시죠? 어떻게 하면은 50%가, 어떻게 하면은 80%가, 어떻게 하면은 90%가 나오는지 대출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오늘은 그 대출에 대해서, 그 비밀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경매도 하고요, 일반 매매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대출을 받기 시작하죠. 그런데 저는 작게는 60%, 70%, 많게는 80%, 90%까지 대출을 받는다고 해서 영상을 통해서 우리 동급 여러분들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족장님은 어떻게 하면은 80% 받습니까? 90% 받습니까? 물어보시는데요. 자, 여기서 이유는 많은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근본적인 원인. 왜 족장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받는 것일까? 혹시나 뒤에서 돈을 주는 게 아닐까? 혹시 다른 작업을 하는 게 아닐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 동급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어떠한 특별한 스킬을 가지고 많은 대출을 받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 영상을 통해서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이야기 드리는 이 근본, 어떻게 해야지만이 많이 나오는 걸까요? 제가 예전에 90% 대출이 나온다는 영상을 보여드리면서도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의 낙찰을 받는 것, 또는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매입을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결정적인 포인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경매라는 것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매입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10억짜리, 감정가 10억짜리 상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유찰되죠. 유찰이란 말이 무엇이죠? 한번 떨어지죠. 10억짜리가 7억까지 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7억에서 10억 이 사이의 입찰가, 즉 낙찰가를 산정하겠죠. 예를 들어서 8억에 낙찰받았다. 그러면 이 상가의 감정가는 10억이었습니다. 은행에서는 이 상가를 기존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약 6억에서 7억, 그러니까 60%, 적게는 60%에서 70%까지는 대출이 나가도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던 상가라고 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10억짜리 상가인데 일반 매매로 사더라도 한 6에서 7억 정도는 내가 대출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60%에서 70% 정도. 자, 그런데 제가 8억에 낙찰 받았잖아요. 자, 8억에 낙찰 받았을 때 80%는 얼마죠? 88에 64, 6억 4천이죠. 그렇다면 이 은행에서는 10억짜리를 원래 6억에서 많게는 7억까지 대출해 주려고 했었는데 8억에 받아왔어. 그러면 6억 4천, 그 중간에 있는 갭이 되는 거잖아요. 6억에서 7억 사이 해주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은행에서는 이 정도면 대출해 줄 수 있겠다라고 해서 대출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또 물어보죠. 족장님은 90%까지 받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래 은행에서는 이 상가를 6억에서 7억 정도 대출해 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8억에 매입을 했기 때문에 80% 대출이 나왔죠. 얼마 나왔죠? 6억 4천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금이 좀 더 부족한 거예요. 10% 더 받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땐 어떻게 하느냐? 신용이라는 것을 10% 더 얹습니다. 그러면 90%가 완성되는 거예요. 원래 담보대출은 80%가 끝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신용을 10% 더 얹어서 90%까지 만든다는 것이죠. 이러한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를 극대화시켜서 투자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감정가 10억짜리 상가가 7억까지 유찰됐습니다. 그런데 이 은행에서는 원래부터 이 10억짜리 상가를 60에서 70% 정도 대출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원래부터 이 은행에서는 일반 매매로 누가 샀다 하더라도 60에서 70% 정도는 대출을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상가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8억에 낙찰 받아온 거예요. 자, 그러면 낙찰자 얘기합니다. 저는 낙찰가의 80% 대출해 주십시오 했더니 은행에서는 원래 기존에도 6억에서 7억 정도 대출해 줄까 생각했는데 88에 64, 6억 4천, 6억 4천 정도는 나쁘지 않겠다 라고 해서 나가는 것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금액이 좀 부족해. 그러면 이 80% 대출해서 신용을 10% 얹어서 대출을 받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 물어보죠. 그러면 신용대출로 나오는 건가요? 아닙니다. 근저당을 통해서 나옵니다. 이건 은행 시스템 구조상 좀 더 아셔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그 안에까지 알 필요 없는 것이고요. 80%까지 담보대출은 80%가 최고다.
하지만은 신용을 얹어서 10%가 추가로 나온다. 그래서 90% 대출이 나오는 것이다. 자, 8억짜리의 상가를 받아서 90%의 대출을 받으면 7억 2천의 잔금이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필요한 돈은 8천만 원이 되겠죠. 물론 플러스 기타 비용이 있습니다. 세금적인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그 부분 빼고 나서 순수 나올 수 있는 대출 금액은 90%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반 매매는 되지 않냐고요? 아니요. 일반 매매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10억짜리 상가를 8억에 가지고 오잖아요. 이 10억짜리 상가, 10억짜리 상가가 있는데 괜찮은 상가였습니다. 그런데 상속, 증여 아니면은 다른 어떠한 기타 상황에 의해서 무조건 빨리 매각해야 되는 상황이 온 상가였던 거예요. 감정가 10억인데 이 사람이 너무 급해서 8억에 팝니다. 자, 이랬을 때는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물론 부동산 경매 대출 같은 경우에는 상품이 따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대출이 좀 더 쉽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부동산 경매와 비슷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7억 또는 8억에 매입을 했다. 그러면 80%까지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하나 있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반 매매 같은 경우에도 저렴하게 매입을 했을 때 90%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없지 않아요. 물론 경락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수월하게 나오긴 합니다. 부동산 경매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 채무자, 즉 돈을 빌려준 사람과 돈을 빌린 사람 간에 이런 관계를 빨리 풀어주기 위해서 대출 상품이 따로 있긴 합니다. 우리 보험 상품처럼 말이죠.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도 많은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같이 대출 같은 경우에도 많은 상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상품 제일 잘 나오는 대출 하나가 경락자금 대출인 거고요. 일반 매매 같은 경우에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을 했을 때에는 대출이 안 나온다? 아니요, 나올 수 있습니다. 방금 같은 식으로 말이죠. 자, 동구매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죠?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출을 많이 받냐 많이 받지 않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많이 나오느냐? 은행에다가 명분을 줘야 됩니다. 그 명분은 무엇이냐? 감정평가사라는 것이죠.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에 대한 가치를 모릅니다. 은행은 나의 대출 상품이 있는 것이고 이 상품 비율대로 대출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이 상가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은 감정평가서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의 감정이 나왔는데 8억에 매입을 했어. 그러면 은행에서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대출해 줄 수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얘기를 해서 10억짜리의 감정이 나왔는데 13억, 15억에 샀어. 그러면 그 갭에 대해서는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경매도 똑같습니다. 부동산 경매 같은 경우에도 감정가가 10억인데 12억을 썼어. 그렇다면은 이 갭 2억에 대한 대출은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정가보다 저렴하게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게 관건이 되는 것이지, 족장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특별한 스킬을 가지고 나서 90%, 80% 받는 게 절대 아니라고 얘기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궁금해하세요. 이 대출에 대해서요. 낙찰 받았는데 안 나오지 않을까? 라고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안 나오진 않습니다. 네, 물론 안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어떤 경우죠? 초보자 같은 경우에 임장을 잘못해서 실수를 해서 감정가보다 퍽 질렀을 때 그때는 물론 나오지 않죠. 하지만 감정가보다 낮게 받았을 때는 그 어떤 대출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부동산 경매하시는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특수한 경매, 공사비에 대한 유치권이라든지 법정지사권이라든지 가처분이라든지 가등기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을 때에는 안 나옵니다. 왜? 은행에서는 명분이 없거든요. 은행에서 대출해 줄 때에는 명분이 필요한 겁니다. 명분. 아시겠나요? 명분이 없거든요. 이럽니다. 예를 들어서 A 지점장이 대출해 줬습니다. 저한테 유치권에 걸린 물건을. 그런데 이 물건이 잘못됐어요. 다행히 잘 처리된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못 풀어서 이게 다시 경매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상부에서 보고가 들어옵니다. 야, 너 왜 이 유치권인 것을 대출해줘서 이런 문제를 만드니? 너 어떤 중간에 사유 있는 거 아니야? 너 징계야! 라는 식으로 많은 제재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지점장님께서는 굳이 유치권이나 법치권, 가처분, 가등기 이러한 특수적인 물건에 대해서 대출해 주는 것을 꺼려합니다. 왜? 대한민국에서는 대출을 받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요. 굳이 이러한 것들을 대출해 주지 않아도 대출해 줄 게 많은데 왜 굳이 내가 그걸 대출해 주겠니?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특수 물건에서도 손을 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를 극대화시켜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스타일인데, 그런데 과연 대출이 안 된다? 그러면 저에게 정말 치명타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동구매분들에게 제가 무조건 대출을 받으셔라 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왜냐? 레버리지라는 것은 양날의 검입니다. 양날의 칼이에요. 언제 비일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위험한다는 거죠. 레버리지라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는 것이 레버리지인 것이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빚을 져서 투자를 한다? 그건 바로 미친 삐. 오케이? 아시겠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빚을 지는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 투자의 기술입니다. 무조건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 그러한 눈을 가질 수 있는 능력, 이거는 정말 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월세 수익을 꼭 만들라고 말씀드리죠. 월세 수익은 보너스 같은 거지만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다. 내가 30만 원의 월세 나온다 그러면 내가 1억을 빌려도 된다. 60만 원의 월세가 들어온다 그러면 난 2억을 빌려도 버틸 수 있다. 나에게 300만 원의 월세가 들어온다 그렇다면은 나는 10억을 버틸 힘을 가질 수 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레버리지를 이용하지 않는 거는 조금은 좀 부당하고 투자를 되게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끝까지 받는다? 그것도 절대 아니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우리 동호회 여러분들 어떻게 대출에 대해서 좀 풀리셨나요? 그 포인트 기억하시나요? 오늘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뭐죠? 감정평가서. 뭐죠? 감정평가서. 이걸 기준으로 두고 더 낮게 받을 수 있냐 아니면 더 높게 받아서 대출을 못 받느냐. 아시겠나요? 오늘 포인트 깔끔하죠? 대출에 대한 컨텐츠가 좋았다 그러면요, 여러분들께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대출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떠신가요? 관심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댓글 아시죠? 자,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컨텐츠는 더 돈 버는 영상, 더 돈 벌 수 있는 영상,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실전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영상을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